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한테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께도 중요할 수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백모 오늘 재판에서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이게 사전선거 비판에 대한 무죄 선고인데요. 이건 뭘 뜻하냐? 사실을 가지고 사전선거를 비판한다든지, 웬만하면 사전선거 하지 마시고, 불가피하지 않으면 사전선거 하지 마시고 본선거 하세요. 사전선거는 부재자를 위한 겁니다. 현장에 없는 사람을 선거일 당일날. 이렇게 얘기하셔도 완전히 앞으로는 무죄입니다. 자유입니다. 최소한 오늘 1심 기준으로 하면. 자, 백모에 대한 기세 및 무죄 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는 검찰 선관위의 입장이고, 하얀 글씨는 판사님의 무죄 유지입니다. 검찰 처음에 이겁니다. 기소가. 백모는 허위사실에 의해 타인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습니다. 허위사실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우선 첫째, QR에 박힌 것은 관할 선관위별로 발행되는 일련 번호인데 백모는 그것이 이미 체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자루와 상판은 철핀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백모는 본드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예시를 한 건데 선관위 쪽에서 그래도 좀 유리하게 예시를 해준 거예요. 일부러. 철핀은 진짜 뜯어내기 쉬워요. 끊어내 뭐 이렇게 해서 뺀 다음에 다른 철핀 구해갖고 박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재고가 있다면. 본드는 뜯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게 훨씬 어려워요. 철핀보다. 전 선관위 생각해서 그런 좀 더 강화된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거죠. 허위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허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 다퉜어요. 또 QR도 마찬가지죠. 저게 관할 선관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서대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울릉도에 가서 투표했다. 그럼 거기 QR에 박혀 있는 건 뭐냐면 서대문, 그러니까 저의 관할 거주지, 관할 선관위. 투표지의 관할 선관위가 아니라. 그게 박혀 있는데 관할 선관위별로 전국에 그 어디서 등장하든 간에 처음에 오는 사람 00001, 두 번째 0002, 세 번째 0003, 똥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중앙 서버가 번호를 뿌려주는 건데 저는 그렇게 무식하게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또르륵 번호가 나오니까 나중에 해킹을 하면 매치하기가 쉬워요. 저는 그러지 않고 그래도 임의로 어떤 숫자 풀에서 뽑아서 이렇게 하나씩 이미 체본을 해서 준다. 저 선관위 입장에서 오히려 선관위가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제공한 건데, 아무튼 사실과 다르니까 허위 사실인 건 맞습니다. 저의 허위 사실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 허위 사실 아니에요. 저 허위 사실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뭐냐면, 야, 이건 선거 자유 방해가 아니야. 사실 누가 봐도 조잡하잖아요. 체본 방식에 대해서 사실과 좀 다르고, 근데 사실과 다른 게 선관위에 오히려 유리하고, 자루와 상판, 저 이른바 자루식 그 투표 보관하는 그 자루, 걔들 말로는 행랑식 투표함, 말장난인데, 자루와 상판 결합 방식이 본드가 아니라 핀이라는 점에서 다른 건데, 그것도 선관위가 사실 유리해요. 더 철저하니까 그게. 그거 가지고 허위 사실로 선거 자유 방해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거 자유 방해라는 거는 너 지금 투표하려고 가지, 너 지금 저기 마을버스 타면 너 맞아 죽어, 이런 식이든지, 혹은 투표소 바깥에 서서 투표 왜 하러 오셨어요? 행복하게 사셔야죠. 가세요, 가. 아야들이 이러고서 가시라니까. 이게 투표 자유 방해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아니라 사전선거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피치 못할 사람이 아니면 본투표하세요 라는 건 투표 자유 방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자유 방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요지가 오늘 최고입니다. 그 판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오늘 판결문 기본은 이걸 대법원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줘서 남들한테 공개하는 건데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 안 할게. 당신 공개 원해? 공개 원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답했습니다.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개됩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래서 앞으로 다른 판결에도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두 번째, 검찰의 기소는 뭐냐면
백모는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 멤버들에게 타인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라고 선동했습니다. 선거범죄 선동죄로 걸려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유일할 거예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재판받은 사람 중에 선거범죄 선동은 저 하나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무거워요. 죄가. 그 혐의가.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위와 같이 사전선거를 비판하는 것은 선거자유 방해가 아니므로 조직 멤버들에게 이를 전파하라고 한 것도 선거범죄 선동이 아니다. 맞죠? 처음 게 선거자유 방해가 아니니까 뒤에 것도 선거범죄 선동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사전선거 비판하고 가능하면 본투표라는 걸 권하는, 그때 제가 쓴 구호는 그거예요. 부재자가 아니라면, 그때 부재자는 법률적 부재자뿐만이 아니라 장기 출장, 원격지 근무, 원격지 유학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부재자 포함하는 겁니다. 법률적 부재자는 뭐냐면은 재외, 그러니까 해외 교포, 그 다음에 선상, 그 다음에 거소는 이제 교도소, 군대, 요양원 이런데요. 이거 아니면은 이 세 가지만 해당하거든요. 이게 부재자예요, 원래 전통적인. 말고 이제 원격지 근무라든지 원격지 유학이라든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부재자가 아니라면 본투표합시다. 이렇게 주장해도, 이제는 자유롭게 주장해도 오늘 1심을 기준으로 해서는 오케이. 타인의 선거 자유 방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용감하게 사전투표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비판해도 사실과 어긋나지 않으면 오케이.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 아닙니다. 이런 거를 퍼뜨립시다. 알립시다. 라는 조직을 막 만들어도 오케이.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 아닙니다. 선거범죄 선동 아닙니다. 자, 선관위 지금 도망 다니는 중입니다. 이 석동현 변호사는 이제 공명선거 운동단체 협의회 상임 대표 겸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의 이제 중앙선대본이 바뀌어서 윤석열 캠프 전 중앙선대본 상임 대외협력특보예요. 지금은 이제 다른 자리로 이제 명함이 바뀝니다. 이 석동현 변호사께서 사실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에, 저는 이제 재판 거의 2년째 끌었으니까 윤석열 등장하기 전에 제 재판을 제가 석동현 변호사께 의뢰했어요. 그래서 석 변호사가 이제 민경욱 의원도 하고 저도 하고 그래요. 이 석동현 변호사께서 국힘 박완수 의원을 통해, 박완수 의원 선거법 개정 하나 제대로 된 거 했죠. 그 사전투표 보관되는 장소 CCTV 촬영해서 영상 기록 남겨라 이런 거를 했습니다. 국힘 박완수 의원을 통해서 석동현 변호사께서 선관위와 간담회를 추진했는데, 선관위가 처음에는 이런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대선 직전 특정 후보 정당이고 백모, 민경욱 등 소송 당사자가 참가해서 곤란합니다. 그때 이제 석변이 제출한 그 계획서에 의하면 저나 민경욱 의원이 이제 참 그 자리에 가는 걸로 돼 있고, 저는 발언하고 민 의원은 옆에서 듣는 그런 시나리오로 제출했는데, 물론 다른 분도 계시지만 그건 백모 이런 사람들 소송 당사자 오면 안 돼. 이래서 이제 처음에 거절했고, 그래서 이제 석변께서 이제 저랑 상의하고 몇 분 상의해서 바꿔서 제안했어요. 오케이, 백모 오지 마. 백모 안 와. 민경욱도 안 와. 민경욱 전 의원도 안 와. 그리고 석동현, 그 다음에 박주현, 또 김영철 장군 이런 분들만 가겠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대선 직전 특정 후보 정당이고 석동현, 박주현 등 소송 대리인이 참가해서 곤란합니다. 그러면 석동현, 박주현 빠지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대선 직전 특정 후보 정당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피. 왜 회피하려고 그럴까? 5가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5가지가 지금 법 고칠 시간도 없고 안 고쳐지고 저쪽이 절대 다수니까 안 고쳐지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거 고치겠다고 지금 결기가 있지도 않고, 하태경이 안전한 선거고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고, 하태경은 그러잖아요. 이준석도 똑같고. 현행 법대로 5가지는 제대로 운영하자 이거예요. 현행 법대로 5가지는 제대로 운영하자. 첫째, QR 대신 바코드 쓰자. 둘째, 자료 대신 함체를 쓰고, 함체를 쓰게 되면 이제 QR 대신 바코드고, 이 함체는 지금 저기 사진은 자료예요. 가만히 사진을 보시면 저 상판 밑에 헝겊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잖아요. 자료가. 저게 이제 투표지가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죠.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습기구도 탈 수 있고 이러니까
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죠. 뭐 선관위 사무실 내 특정 공간, 시민이 지켜볼 수 없는. 근데 함체를 쓰는 순간 예를 들어서 지붕만 있는 데면 돼요. 그냥 야외 경찰서 마당 자료 대신 함체 쓰고 경찰서 야외 주차장 혹은 선관위 사무실에 야외 주차장에 딱 펜스 치고 그물 펜스. 그래서 시민들이 딱 차 대놓고 지켜볼 수 있게 자료 대신 함체 쓰고 지켜볼 수 있는 공간에 해라. 그게 CCTV 촬영한다는 거랑 그 법정신이랑 같은 거 아니냐. 세 번째, 철저한 신분 확인.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저기 공무원증도 쓰게 돼 있는데 공무원증 빼라 그랬어요. 왜냐? 그 옛날 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요새 공무원증이요.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 나옵니다. 주소도 안 나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없고 주소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신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증 그 빼라. 그래서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전번에 우리 저기 4.15 총선할 때 그 뭐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마스크 쓴 채 이렇게 뭐 학생증 들이밀고 이래도 다 통과했는데 사문서 들이밀어도 통과했었어요. 그런 거 없이 아크릴판 놓고 딱 마주보고 신분증이랑 확인해라. 그럼 내려야 되니까 아크릴판으로 맞추고 저는 앉아있고 상대방은 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앉은 의자를 한 1m 얼마로 높여야죠. 이 탁자랑. 의자 탁자를 높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마스크 내리고 신분 확인해라. 네 번째, 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해라. 저 투표관리관이 지금 저기 뭐야 그 상당수 선관위에서 지방선관위에서 저걸 데이터베이스에 뭐 이상한 그 찍게 돼 있는데 법에 의하면 사인을 날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인 날인할 때 관내 투표 몇매, 관내 투표 몇매, 사전 투표지에 그거 개수해라. 지금은 현장에서 직접 개수를 안 하고 중앙 서버에서 뿌려주는 데이터로 봐요. 그 뭐하러 참관하냐고. 컴퓨터 받들어 모시고 컴퓨터가 구세주요. 컴퓨터가 신이 옳시다. 컴퓨터에 의한 게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컴퓨터를 운영하시는 중앙선관위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무오류적 존재인 중국 공산당 혹은 무오류적 존재인 왕년의 소련 공산당 혹은 중세 때의 교황과 같은 존재이옵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우리 독립적인 그 자유로운 개인들이 그런 개소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참관하는 거지. 다섯 번째, 일련 번호 있는 잔류 파쇄형 봉인지, 그리고 봉인지 사용 기록 장부, 봉인 직후 이미지 찍어서 촬영한 거 저기다 올려가지고 서버에 올렸다가 개함할 때 그 이미지랑 여기 봉인지 상태를 보고. 왜냐면 봉인한 사람과 개함한 사람이 다르거든요. 보통은 저게 같은데 창고 관리인 같은 경우는 다르니까 이미지가 저장돼야 된다고요. 저거는 봉인이란 단어가 공직선거법에 한 거의 100번 등장해요. 한 50번인가 100번쯤 등장해요. 수십 번 등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봉인을 일반 산업 현장에서 할 때 저렇게 하거든요. 컨테이너 수출입 컨테이너 박스 봉인하거든요. 아니 지금 완구 실은 컨테이너 박스보다 투표함의 가치가 작습니까? 투표함은 주권 내 표시물을 담은 건데 컨테이너 박스 200개, 1000개보다 중요하죠.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쓰는 봉인에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인지 뜯으면은 지금은 깔끔 제거용에서 표면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봉인지에 일련 번호도 없어. 재고 관리도 안 돼. 그냥 문방구처럼 저기 뭐야 그 선거사무소에서 막 돌아다니. 아니 저 투표소에서 불순한 세력이 딱 집어넣었다가 어느 찬스 잡아서 봉인지 뜯어버리고 뭐 바꿔치기 한 다음에 불순한 자가 침투해서 봉인지 꺼내갖고 붙이고 적당히 흉내내서 서명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니까 제가 이제 저 조사를 갖다가요. 선관위가 저를 잡아 돌렸어요. 조사만 해도요. 선관위 조사 받았죠. 경찰서 조사 받았죠. 검찰 조사 받았죠. 그 다음에 재판했죠. 제가 이 4단계를 거쳤는데요. 선관위 그렇게 사람 고생시켜요. 잡아 돌려요. 저게 이제 양이 많으니까 제가 경찰 조사만 4번인가 5번인가 한 6번인가 받았어요. 봉인지 상태가 저렇다니까
경찰 수사관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받고 있지. 설마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세요. 그 다음엔 얘기도 못 꺼내더라고요. 저 문제는. 그래서 저 문제는 그 기소에도 없죠. 자, 법안에서 법대로 하자 이거 법대로 5가지는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선관위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선관위 보고 있을 텐데 선관위가 직원이 많아서 이런 소리 잘 보고 있어요. 특히 제목에다가 백모 무죄 선관위 도망 다니고 있다. 제목을 그렇게 달면 선관위는 본다고. 그렇게 도발적으로 달아놓으면 오늘 제목 그렇게 달 겁니다. 선관위 도망 다녀요. 그렇게 제목을 달 거예요. 귀하들 안 왔는데 박한수원 간 다음에 결국 이 5가지 얘기한다고 제가 들었고 저는 준비할 때 그렇게 참석했으니까 이 5가지는 법대로 하시라고. 법 조문, 법 정신이에요 이게. 봉인이 저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왜 법에 봉인이라는 단어가 70몇 번인가 그렇게 나와요. 50몇 번인가. 거의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왜 그러겠냐고. 저게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봉인의 기본이에요 저게. 잔류 파쇄형, 일련 번호, 사용 기록 장부, 그 다음에 이 봉인자와 개함자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은 봉인 직후 이미지. 당연히 4개 있어야지. 그래야 법 정신을 지킨 거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망만 다녀? 법대로 하자니까. 자, 저희 무결선거 네트워크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냐? 국민의힘 서울시당 사무실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공명선거 추진단이 만들어졌고요. 저희 무결선거 네트워크와 말하자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공명선거 추진단 사이에 업무 협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자, 223개 기초죠. 우리가 시군구가. 거기에 국민의힘이 선관위원을 한 명씩 다 추천해요. 이미 다 추천 끝나 다 세팅됐어요. 3,400여 개가 돼요. 읍면동이. 읍면동에도 선관위원을 국민의힘이 한 명씩 추천해요. 3,400여 명이 거의 다 세팅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이틀이잖아요. 이틀인데 이틀인데 전국적으로 4,000군데쯤 돼요. 그러면은 결국 하루로 만약에 그걸 수학적으로 환산을 하면 8,000군데란 소리죠. 8,000군데인데 저게 어느 한순간에 2명씩 할 수 있으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면 한 투표소에 4명을 결국 국힘이 추천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32,000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오늘도 오전반하고 내일도 오전반하면 16,000명으로 줄어들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32,000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 거죠. 본투표소가 10,000군데인데 저게 오전반, 오후반 나누고 저게 2명씩 할 수 있으니까 4만 명을 본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개표가 한 200여 군데인데 저게 6명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게 1,200명이에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약 8만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뭐 사전투표도 오전반 이틀 가고 본투표도 오전반 갔다 그러면 저게 뭐 좀 줄어들어서 한 5만 명으로 줄어들겠죠. 5만이나 뭐 4만으로. 아무튼 저게 저 정도 규모예요. 근데 저걸 당협위원장님들이 하신다고. 근데 당협위원장님들이 지금 마인드 세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저거 시당에서 권한다고 잘 안 돼요. 저게 권한이 당협위원장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NGO 몫이 여기서 얼마나 될 수 있어? 무결선거 네트워크가 얼마나 할 수 있어? 이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우리 신청자는 많은데 무결선거 네트워크에 따따따 무선점 넷에 무선점 KR에 만약에 신청자는 많은데 저기 국힘에서 자리를 안 줘. 특히 사전투표 참관인 이런 거 자리 줘야 되는데 자리 안 줘. 그럼 저희는 이제 허경영으로 가야 돼.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요. 윤석열 후보도 쪽팔리고 국힘도 쪽팔리고. 하! 이게 제가 말하는 지금 국힘의 문제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힘에 평당원에 입당해서 이 문화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장기적으로.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 지금 당장 바로 가입하십시오. jjd.kr
정정당당한 선거 참관 감시 운동 무별선거 네트워크, 그다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